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전 사주풀이로 묘유충이 된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가 내수토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해도 되겠느냐고 상담했던 남자의 사주인데요. 상담을 시작할 때 소리 나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고 먹는 것에 관련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주방용품 도매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상담가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직업을 알았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바람을 피웠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로가 무사히 넘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묘유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과 유금의 지장간을 살펴보면 묘목의 지장간은 갑목, 을목이고 유금의 지장간은 경금, 신금이니까 묘유충은 곧 새와 나무의 싸움인 것입니다. 묘유충은 자기의 신리와 관계될 때는 타인이야 어찌 되든 간에 배반할 소지가 많고요.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게 되어 종종 후회하거나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간이나 친인척 사이에 상쟁이 많이 발생하고요. 배반이나 배은 또한 많게 됩니다. 또 주거의 변동도 남달리 많으며 일주와 시주에 묘유충이 있으면 말년에 가서 가택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는 간, 폐 질환이나 신경통이 많이 발생하고요. 묘는 수족을 의미하니까 수족을 다치는 뜻이 있습니다. 묘유충은 금목상전이면서 묘유가 왕지이니까 어떤 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변화나 변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묘목 속에는 유금을 이길 수 있는 오행이 없으므로 유금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사주 원국이나 또는 운에서 묘목을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유충을 이룬다면 어떤 일을 과감히 매듭지는 결단의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단호하고 정확하여 사람들과의 충돌과 마찰은 피할 수 없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맺고 끊음이 확실하여 구설수는 있지만 약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지의 묘목과 월지의 유금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가정일을 소홀하게 만들고요. 일지의 유금과 월지의 묘목은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강한데 집안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충은 돌발적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기회포착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유충이 발생이 되면 일에 대한 정체, 지연, 그리고 활동에 위축이 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결과물에 대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묘유충이 된 사주의 특징은 주거의 불안이 따르고요. 묘유 도화성끼리 충돌이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애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주의 하평충과 신살은 해영마, 유장성 제살, 무진백호, 진해원진, 묘유충, 해묘 목국이 형성됩니다. 또 사주 모두가 자주와 암합에 걸려 있는데요. 연주 기해는 갑기합, 월주 무진은 무계합, 일주 을류는 을경합, 시주 기묘는 갑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을목 일주가 진월 무토 장간 분야에 출생하여 천간에 재성인 무토와 기토가 많고요. 일시간에 묘유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근기를 흔들어 놓게 되니까 묘유충을 화해시키는 해수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수에 관련되는 업을 하면 운세가 좋은 쪽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운을 살펴봅니다. 갑자 대운은 재성이 갑기합으로 훼손이 되고 재성인 무기토가
12운성상 무자기자 절퇴지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회사를 그만두고 주방용품 전문점을 창업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답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갑자대운이 편인운이니까 도식의 염려가 따르는 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편인운은 신강약의 논리를 떠나 계획 업무나 비즈니스 업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도식운으로 밥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운세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명주는 갑자대운 42세 경진년에 약사의 부인과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질질 끄는 바람에 나중에는 처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가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해줘서 부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경진열이 경금은 을목일간에게는 정관이 되는데요. 재생관으로 재성인 여자가 분출하는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합니다. 진토 재성이 유군과 진유합이 되면서 일주와 간합지합이니 바람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진년은 외부 환경을 뜻하는데요. 외부에 있는 여자가 일주와 합이 되어 들어오니까 여자와 단단히 묶여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명주가 바람이 났던 것이지요. 그럼 명주의 부인이 왜 바람 피운 것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을까요? 정답은 명주의 부인이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부인 마음속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바람을 피운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명주의 부인은 월간 무토입니다. 39세부터 시작되는 갑대운은 토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이 편관에 해당합니다. 무토인 부인이 밖에 나가면 갑인 편관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남자는 갑자로 처와 자진합이 되고요. 갑목이 자수 욕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겉모습은 번지르합니다. 연지 기준으로 자가 도화라서 여자를 능숙하게 다루는 남자에게 걸려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사항입니다. 남자 사주의 자대운 인성운은 무토인 처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돈을 벌겠다고 나선다고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는데요. 명주에게는 편인운으로 도식의 염려가 있는데요. 결국 부인이 경제적 손실을 끼쳤던 것입니다. 명주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물형론으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초보자가 사주 보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궁합을 보더라도 두 사람은 상극이니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금금목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불이 만나야 밥을 해먹고 온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화극금을 이루어야 당신 반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강약에 따른 억부용신, 통관용신, 조우용신을 총체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묘유충은 꽹과리 소리이자 드럼 소리라는 생각은 이제 저절로 떠올라야 하고요. 도마질 소리도 됩니다. 또 진해를 보면 원진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진해는 바다나 갯벌에서 나는 어패류로 맛 좋은 산해진미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더구나 몇 가지 있으니까 채소와 고기도 있는 완전한 먹거리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